나눠서 이제 4월부터 이제 협동조합 지원 기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전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관 작성과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 총회를 열어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협동조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는데요. 서류를 규정대로 잘 준비해서 설립 신고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더스몬 준비된 님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이제부터는 효율적인 네, 경영에 힘써야 합니다. 네, 고민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항상 고민상담 들어오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민상담을 듣습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도 원인을 해결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업이나 질차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세요. 가끔 장난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한번 마이크 소리 여기 최대한 올린 겁니다. 그 더스모님의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좀 올리면 울리거나 잡음이 좀 많이 심하게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업이나 질차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고요. 공인상담 내용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애 됩니다. 연애 뭐 어떤 고민상담 어떤 특별한 주제는 없어요. 청년들의 문제들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자신의 작은 고민, 큰 고민 뭐 가리지 않고 뭐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겠지만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게 저희 방송의 모토입니다. 연애 상담도 많이 했어요. 연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잠깐 아까 했던 거 쓰실 동안 잠깐 했던 거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자꾸 좀 트러블이 생긴다. 실례지만 지금 연령대가 10대인가요? 20대인가요? 정확하게 나이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10대예요. 네, 한참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이 많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간에 서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짝사랑?
아직 다 안 쓰셨다라는 메시지가 있네요. 협동조합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협동조합 법률, 그러니까 저는 청년 네트워크를 항상 조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첫 출발이 뭐 조례 제정 운동 이거부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협동조합 해설사 이것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결합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저는 이 점 해설사들의 기본 전부 구심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정하고, 지금 보니까 5인 이상의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으면 총회 선언 과반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설립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얼핏 들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공부를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존 전략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MB 유튜브에서 CMB 방송 협동조합, 그냥 강원도 협동조합만 치셔도 볼 수 있는 동영상이니까요. 유튜브에서 만약 제가 시간이 되면 나머지 분도 틀어드리겠지만 12시에 끝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못 본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B라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CMB. 서로 좋아하는데 트러블이 생겨서 싫어하게 되는데, 여자는 그래도 저를 좋아하려고 하는데 저는 걔를 좋아하기 때문에 걔를 위해서 걔가 절 싫어하게. 그게 무슨 말이죠? 서로 좋아하는데 트러블이 벌어졌다, 그래서 싫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래도 여자 쪽 상대 쪽에서는 저를 좋아하고 계속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나서 걔를 싫어하게 하고 싶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고 싶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건 싫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여자 쪽에서 자꾸,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자는 그래도 저를 좋아하려고 하는데 걔를 위해 걔가 저를 싫다고 하게 하려고 하는데, 맞나?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트러블을 만들면서 여자 쪽은 나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내가 걔를 좀 싫어하게끔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트러블이 있어서 싫어졌다 좋아졌다, 그래서 여자를 좋아해서 더 이상 여자를 힘들게 하기 싫어서 절 싫어하게 하려고요. 근데요, 이 트러블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트러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는 모든 것은 다 트러블이 있어요. 갈등 없는 관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차고 싶다라는 이야기잖아. 절 싫어한 다음에 결국은 헤어진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제가 조금 사랑 문제가 커서 잘 따지는데 사랑 문제 역시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 여하튼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연애에서 기본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무엇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것에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한 사항은 이 친구를 좀 밀어내고 싶다. 이런 거죠. 결국 싫어하게 만들어서 저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 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절 싫어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싫어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헤어지기는 싫은데 트러블은 생기기 싫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소유대로 내 마음대로 좀 여자 쪽이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다. 저랑 싸우니까 힘들잖아요. 싸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늘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싸우면서 그 사랑은 성숙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까 나를 싫어하게 만들 방법이 없나 이 점을 연구하는 것보다요. 그 트러블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뭐 헤어질 거 아니라면 이 사람과 끝까지 나는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다면 우리가 농사를 하면 쉽게 말하면 식물을 재배하면 기본적으로 거름도 주지만요 농약도 뿌려요. 농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약이에요.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항상 그것들이 병존하면서 작물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름도 줘야 되지만 약을 차면서 그런 갈등을 반복하면서 함께 하면서 커가는 것 아닐까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다. 썸을 탄다. 그런데 절 싫어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사귀는 건 더 요원해지는 거죠. 요원해지는 거 아닐까요?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귀는 거는. 자, 본인의 마음부터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본인의 마음부터. 지금 본인의 마음도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어떤 그것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내가 이 친구와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이거부터 일단 정하세요.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단계면 아직 연애 단계는 아니니까. 그리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간추려서, 네네. 그쪽도 호감을 보이고 있다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싫으면 무시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너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죠. 자기 문제에 더 바쁘니까. 진짜 힘들면 여자를 힘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 문제 때문에 여자를 힘들게 한다? 아직 사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썸을 타고 있다면서요. 힘들게 하는 게 본인이 어떤 게 여자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방법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싸우는데요. 사랑 문제 이렇게 꼭 크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동어 반복인데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냥 사소한 걸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이 대부분 어떤 거냐고요. 정리 안 되시죠? 정리 안 되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고 썸이 시작되면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사람 짜증나게 했을까? 트러블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상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민이 돼버리고 오히려 나의 본질적인 마음을, 본래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오염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생각을 앞서 나가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만큼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버리세요. 당당하게, 털털하게, 대범하게 가십시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범하게. 그러니까 자기 안의 사고에 갇히다 보면요, 항상 문제가 커져요. 근데 상대는 그렇게 않다. 그만만 읽고 좋은 예쁜 사랑 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 한여름에 시작되는 또 사랑, 그 말한 대로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아까 틀었던 협동조합,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요. 협동조합 내용을 틀겠습니다. 없으면. 네. 규약관리와 회계관리, 출자금 관리를 비롯해서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의결사항 등 관리해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적절한 이윤을 창출해서 출자한 보람을 가져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하는 방법들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설립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 오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문의하셔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설립신고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충남 서천군의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오죠. 생선을 유통하고 쌀을 생산하고 유기농 채소와 고기를 파는 등 각기 다른 직업군을 가진 소상공인들로 결성된 조합입니다. 이게 정관이고 창립총회입니다. 제가 지금 직업이 생선장사인데 생선장사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푸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협동조합이 결성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주고 자부심도 주고 또 그래서 일도 즐거운 거고. 좋네. 그게 딱 적당하네. 자체적으로 저기 들어있는 그거 놓으면 물건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일찍 좀 여기서 적어도 8시 40분이나 50분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돌아가다 보면 맨날 나보다 늦게 와. 바른생산자 협동조합이 가장 중요시하는 회의 시간. 하루도 빠짐없는 회의는 조합원들 간 소통을 이끌어주며 협동조합의 정신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회의를 거쳐 각 파트별로 나눠진 물품들은 각각 필요한 곳에 배달될 준비를 마칩니다.
돈이 많이 해야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해서 한 2년 정도 후에는 진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회장님, 우리 협동조합에 오늘 삼겹살 이렇게 있는데 삼겹살? 하고 내일 모레 이거 취소됐어요. 방학이래. 이것도 취소될지 몰라. 이른 새벽부터 물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물품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수확된 로컬 상품들로 지역 안에서 모두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업체들이 모여 커다란 협동조합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협동조합. 소규모 단일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한계와 문제 극복의 대안을 이들은 협동조합에서 찾은 겁니다.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러면 서촌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테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목표대로 서촌 군 자체가 협동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잘 사는 즐거운 서촌 군이 되는 거죠. 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조합원들이 더 많이 웃게 되며 내가 사는 동네에 보탬이 된다면 협동조합은 그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이윤을 가지고 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이 지켜내야 할 7가지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협동조합 제7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동조합 원칙이 잘 지켜질 때 수익도 증대되고 그리고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향해 뻗어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 이탈리아.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75% 이상의 국토가 산악지대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낙농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진실은 세다님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제7원칙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의 원칙들을 120년 동안 지켜오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협동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와 파마산 네. 치즈의 고향인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모데나. 발사믹 식초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명차 페라리 공장도 이곳 모데나에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가 평생 즐겨 먹었다는 모데나 치즈는 물론 네, 아직 점심 못 먹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실은 세다님은 점심 드셨나요?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에 끝나는데.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어떤 음식 드셨어요? 어떤 음식? 오늘은 토요일이고 잠시 안내 말씀 여러분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오늘 잠깐 방송을 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거나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CMB 스페셜 협동조합 새로운 미래다 또는 CMB만 검색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계속해서 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쯤에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50분이 넘어가면 마무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를 쓰다니 뭐 더 쓰셔도 되고요. 네. 계란 후라이, 김치, 오이에 상추밥 먹었습니다. 예전엔 솔직히 햄 고기가 많이 그리웠는데 지금은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맛있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행복을 느낀다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가장 소소한 일상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어찌된 일인지 그러한 즐거움과 사소한 즐거움을 배신하는 일들이 없잖아 있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주 시민들의 이야기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또한 그 이면에 점차 정책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협동조합, 고용불안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과 비판 뒤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 수당에 대해서 반대하던 정부가 단계별로 설정하여 최대 60만원까지 주겠다 라는 내용, 이것이 그런데 궁극적인 대안인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특별 사면에서 불거진 정치인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었는지, 법정 나이로까지 물어본다면 19세 이상 그리고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라고 하면 2030 세대들을 일컫습니다. 대부분 법정 나이로는. 주민등록상이 이제 19세니까 20세 이상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에 휩싸이고 안정된 수입만을 이야기하는 어떤 프레임에 짜여서 지금의 일상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 정부에서 60세를 한다고 하면 정부 정책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일입니다. 전국적인 일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 지역 찾아보시면 지역 노동 고용단체 있잖아요. 노동 거기에 상담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조금은 짜증스러워요. 너무 좀 단계가 복잡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내걸고 있는 게 1단계가 그겁니다. 계획서를 상담하고, 그때는 이제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20만원을 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통비라든가 뭐 옷을 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돈 준다는 거고, 3단계 때는 이제 알선단체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건데, 그때는 비용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3단계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서울시와 정책과는 너무나 차이 나는 것인지.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그 입장은 우리의 정책들을 그대로 수용한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대안이냐, 우리한테 포퓰리즘이라 했는데.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보편적 청년 정책이냐 따져봤을 때는 의문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돼서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시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세대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렇죠. 누가 하면 어떠겠습니까? 누군가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작하든 정부가 시작하든 일단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중요하죠. 그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당리당략은 떠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찬성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단략당리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인 정책 집행은 위험하다. 우리가 성주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맥락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한테 수당을 주는 거 좋죠. 찬성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이 있었어도 기업가를 늘려서 하는 정책보다는 우리 대안으로 협동조합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협동조합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몬드리안 사례 읽으면서 서평 썼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50분이 훌쩍 넘었네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저도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의 세다님 의견 감사하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맞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청년 문제 비단 빨리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함께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기 위해 저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구동성의 목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책 기반이 되고 우리의 사이가 조금이나마 변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성실히 방송하겠으며 여러분과는 다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